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건강 라디오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주제, 바로 혈압과 혈관 건강에 대해 깊이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혈압은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혈압계에 120이니 140이니 찍히는 숫자를 보면서 그냥 조금 높네 하고 넘기거나 혹은 괜찮겠지 하면서 무심하게 지나가 버리죠. 하지만 그 숫자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혈압과 혈관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 어떤 끔찍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어떻게 수치를 바꾸는지, 그리고 실제 청취자분들이 실천해서 변화를 경험한 사연까지 알차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뭘 바꿔야 할지, 또 내일 아침에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분명히 감이 오실 거예요. 우선 혈압과 혈관이 왜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압은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를 때 혈관 벽을 밀어내는 압력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호스 안에 물이 차오르는 힘과 같습니다. 우리가 혈압을 잴 때 보통 120에 80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말하죠. 높은 숫자는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쫙 짜낼 때의 압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압력이죠. 낮은 숫자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해서 심장이 피를 받아들이기 위해 잠시 쉴 때 혈관에 남아있는 압력입니다. 이 두 숫자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압력이 너무 높으면 호스가 팽팽해지다가 결국 터지듯 우리 혈관도 손상됩니다. 반대로 압력이 너무 낮으면 물이 끝까지 흐르지 못하듯 장기나 뇌가 필요한 만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죠. 혈관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진 말하자면 생명길입니다. 안쪽은 매끈해서 피가 잘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고 필요할 때는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우리 몸 상태를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은 적게 하고 스트레스는 쌓아두면 이 혈관 벽에 기름때가 낍니다. 그걸 의학적으로는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결국 어느 날 심장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심근경색이 생기고 뇌로 가는 길이 막혀서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인의 3명 중 1명이 고혈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본인이 혈압이 높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다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 방심하다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많이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의 위험성을 심장마비나 뇌졸중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높은 압력은 우리 몸의 가장 약한 곳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죠. 그런데 혈압이 높으면 이 미세혈관들이 계속해서 강한 압력을 받아 손상되고 딱딱해집니다. 결국 필터가 망가져서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게 되고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져 일주일에 서너 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도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촘촘히 뻗어 있습니다. 고혈압은 이 망막 혈관을 터뜨리거나 막아서 시력 저하를 일으키고 심하면 실명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눈이 침침한 게 노안이겠지 하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 고혈압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는 뇌 기능 저하, 즉 혈관성 치매입니다. 높은 혈압이 뇌의 미세 혈관들을 계속 손상시키면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혈압은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심장이 더 강한 힘으로 펌프질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거운 아령을 계속 들면 팔 근육이 두꺼워지듯 심장 근육도 계속 과로하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집니다. 이것을 좌심실 비대라고 합니다. 심장이 두꺼워지면 탄력을 잃고 뻣뻣해져서 오히려 피를 효율적으로 짜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심장이 지쳐서 펌프 기능을 상실하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숨이 차서 조금만 걸어도 주저앉게 되고 밤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혈압 관리 실패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은 누구에게 더 위험할까요? 연령과 성별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남성 고혈압 환자가 여성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폐경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여성 고혈압 환자 수가 남성을 추월합니다. 한 58세 여성 청취자분은 평생 저혈압으로 살아오셨는데 폐경 후 2년 만에 혈압이 150까지 치솟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그때부터 식단 관리를 시작해 지금은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폐경을 기점으로 혈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노년층에서는 수축기 혈압만 유독 높은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을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식습관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혈압과 혈관 상태를 만듭니다. 나쁜 식습관 첫째는 나트륨입니다. 라면, 찌개, 젓갈, 국물류, 우리 식탁에 너무 흔한 음식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2g, 즉 소금으로는 5g 이하로 제한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 2배 이상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액 속 수분이 늘어나면서 혈관 압력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식품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마트에서 가공식품을 살 때 뒷면을 한번 보세요. 작은 글씨로 나트륨 함량이 적혀 있습니다. 1회 제공량당 나트륨과 총 내용량당 나트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자 한 봉지를 샀는데 1회 제공량 기준 나트륨이 500mg이라고 적혀 있고 총 3회 제공량이라면 그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으면 1500mg의 나트륨을 먹게 되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4분의 3을 과자 하나로 채우는 셈이죠. 특히 나트륨에 숨겨진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짭짤한 과자나 젓갈뿐만 아니라 무심코 먹는 식빵, 시리얼, 냉동 피자, 각종 소스류에도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저염식을 결심했다면 장을 볼 때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고 비슷한 제품이라면 나트륨 함량이 더 낮은 것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0대 여성 청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김치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하루 3끼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드실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혈압이 150 이상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조언했고 국물은 아예 안 먹고 김치는 하루 한 접시로 줄였습니다. 2달 만에 혈압이 20 이상 내려갔습니다. 본인은 김치 없으면 밥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담백한 밥맛이 오히려 더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나쁜 식습관 둘째는 가공육과 포화지방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그리고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붉은 고기입니다. 간편하고 맛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말 나쁜 음식입니다. 나트륨과 보존제가 많이 들어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입니다. 한 60대 남성 청취자분은 아침마다 소시지를 즐겨 드셨는데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후 소시지를 끊고 삶은 달걀과 두부로 아침을 바꿨습니다. 3달 만에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체중도 줄었다고 합니다. 나쁜 식습관 셋째는 단 음료와 설탕입니다.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같은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기적으로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고혈압 식단이 있습니다. 바로 DASH- 식단입니다.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혈압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식단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두 식단의 공통점은 통곡물,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섭취를 늘리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 단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염식 하루 식단 예시를 짜 드릴게요. 아침으로는 백미밥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섞은 잡곡밥 반 공기에 소금 간을 하지 않은 달걀찜, 그리고 데친 브로콜리를 드세요. 점심에는 통밀빵 샌드위치를 드시는데 햄 대신 닭가슴살이나 구운 두부를 넣고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 오일을 뿌립니다. 신선한 토마토와 양상추를 듬뿍 넣는 건 기본이겠죠. 저녁에는 고등어구이 한 토막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곁들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은 간장이나 소금 대신 레몬즙과 후추를 활용합니다. 간식으로는 과자나 빵 대신 아몬드 한 줌이나 바나나 하나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 혈압을 낮추는 최고의 음식 10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시금치입니다. 칼륨의 왕이죠. 둘째, 비트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셋째, 마늘입니다. 알리신 성분이 혈압을 낮춰줍니다. 넷째,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가 혈액을 맑게 합니다. 다섯째, 귀리입니다. 베타글루칸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여섯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등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부드럽게 합니다. 일곱째, 바나나입니다. 간편하게 칼륨을 보충할 수 있죠. 여덟째, 견과류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아홉째,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폴리페놀이 풍부해 혈압에 좋지만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 주자죠. 이 음식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한 60대 어르신은 아침마다 먹던 라면 대신 바나나와 귀리, 삶은 달걀, 토마토로 바꿨는데 한 달 만에 혈압이 15 정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제 식습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해야지 하면서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나쁜 운동 습관 첫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마트 갈 때 걷는 것,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는 혈압 관리에는 부족합니다. 둘째는 무리한 운동입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면 혈압이 급격히 오릅니다. 특히 새벽 찬 공기를 맞으며 갑자기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은 중장년층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운동 습관은 뭘까요? 첫째,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가벼운 조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WHO는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쉽게 말해 하루 30분, 주 5일만 꾸준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안전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혈액을 펌프질하는 힘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숨을 참지 않는 겁니다. 힘을 쓸 때 숨을 후 하고 내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는 스트레칭과 심호흡입니다. 특히 요가나 태극권 같은 심신수련 운동은 몸의 유연성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명상과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어 혈압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알겠는데 막상 하려니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주간 운동 계획 예시를 짜드릴게요. 그대로 따라만 해보세요. 월요일은 빠르게 걷기 30분, 화요일은 집에서 근력 운동 20분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5회, 벽에 대고 팔굽혀 펴기 15회, 가벼운 아령 들기 15회, 이렇게 3세트만 하세요. 수요일은 휴식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목요일은 빠르게 걷기 30분, 금요일은 다시 집에서 근력 운동 20분,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공원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40분, 일요일은 휴식. 어떠세요? 거창하지 않죠?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한 70대 남성 청취자분은 혈압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 이와 비슷한 계획으로 집 근처 공원에서 하루 4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한 뒤 6개월 만에 의사가 약을 줄여도 된다고 말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치솟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어 혈압을 올립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55세 직장인 청취자분이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올수록 혈압이 170까지 치솟았습니다. 의사 권유로 명상 앱을 활용한 호흡법을 시작했어요. 매일 10분 호흡을 하면서 점차 혈압이 안정되었고 지금은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478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것만 서너 번 반복해도 순식간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은 혈압과 혈관 건강의 골든타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도 쉬어야 하는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수면 무호흡증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무실 때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컥 하고 숨을 멈추는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숨을 멈추는 동안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해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호르몬을 내뿜습니다.
밤새도록 혈압 롤러코스터를 타는 셈이죠. 고혈압 환자의 30에서 50%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코골이가 심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낮에 자꾸 존다면 꼭 병원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면 무호흡증 치료만으로도 혈압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셋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 건강에 최악의 적입니다. 70대 남성 청취자분은 40년 가까이 흡연을 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70% 막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손주 생각에 금연을 결심했고 6개월 만에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이후 혈압이 내려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말씀하셨죠. 넷째, 절주입니다. 반복적인 음주는 간과 혈관을 동시에 손상시키고 혈압을 만성적으로 올립니다. 퇴직 후 술자리가 잦아진 60대 청취자분은 혈압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일주일에 2번만, 맥주 2잔까지만이라고 조언했고 술을 줄이고 대신 저녁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간 수치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했는데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꺼리시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조절해 심장, 뇌, 콩팥 같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혈압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소변으로 수분과 염분을 빼내 혈압을 낮추는 이뇨제, 심장 박동을 천천히 뛰게 하는 베타 차단제, 혈관을 넓혀주는 칼슘 채널 차단제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다른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합니다. 간혹 약을 먹고 마른 기침이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 임의로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꾸는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혈압약은 친구처럼 평생 함께하며 나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숨겨진 고혈압이 있습니다. 바로 백의 고혈압과 가면 고혈압입니다. 백의 고혈압은 의사 가운만 보면 긴장해서 병원에서 잴 때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반면 가면 고혈압은 그 반대입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이지만 집이나 직장에서는 혈압이 높은 경우죠. 스트레스나 특정 환경에서만 혈압이 오르는 건데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니 방치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려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 혈압 측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은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압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생활 습관 관리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지만 약 덕분에 콩팥, 눈, 뇌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커피는 혈압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하루 한두 잔의 블랙커피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다만 설탕과 프림이 듬뿍 들어간 믹스커피는 혈압과 혈관 모두에 좋지 않습니다. 집에서 혈압을 잴 때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좋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소변 본 후, 아침 식사 및 약 복용 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하루 2번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분 정도 편안히 앉아 안정을 취한 뒤 같은 팔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오늘 혈압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DASH 식단과 지중해 식단을 기억하며 짠 음식, 가공육, 단 음료는 줄이고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를 늘려야 한다는 것.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고 하루 30분 걷기와 주 2에서 3회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충분하다는 것. 생활 습관에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꼭 확인하며 하루 7시간 이상 숙면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두려워 말고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한 가정 혈압 측정으로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 이 원칙들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혈압과 혈관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린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변화를 통해 혈압이 내려가고 숨이 덜 차고 약을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 말이죠. 결국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에 국물은 반만 드시는 것, 오늘 밤은 11시 전에 주무시는 것, 내일 아침은 걸어서 시장을 가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생명길, 혈관을 지켜줍니다. 혈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는 고마운 기관입니다. 그 혈관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버텨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하나라도 좋은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건강 라디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